관계에서 이제 부부 쪽 관계에서 사실은 대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할까? 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실은 생긴 것만 사람이라는 것만 그렇죠. 너무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잘 모르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모든 비극의 출발점인데 서로 완전히 다르게 생겼으면은 뭐 서로 다르다고 인정을 할 텐데 다 사람인데 근데 또 생각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1966년인가 MIT에서 지금 뭐 챗봇 인공지능 이야기하지만은 그때도 개발을 했습니다. 챗봇을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엘리자입니다. 일라이저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저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챗봇은 그 당시 수준이니까 수준이 낮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답변해서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겁니다. 저는 김경록입니다 하면은 그러세요. 김경록이세요.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하면은 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고민이 지금 많으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 챗봇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이고요. 그 대화를 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정신적으로 좀 우울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써 보이는 대화입니다. 너 밥 먹었니? 뭐 그다음에 피곤해 오늘 피곤해 하면 너 또 피곤하구나. 이 말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대화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이제 위안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그 이제 이런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요즘 밥 잘 먹고 다니니 이 한마디에 그냥 울컥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계획을 없었던 걸로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쓸모없는 대화가 오히려 훨씬 쓸모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아기 간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대화만 다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유치하게 짝이 없는 대화를 하고요. 특히 그렇게 똑똑해 보이던 사람들도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유치해 보이는 문자와 대화는 다 합니다. 그냥 뭐 뻔히 알면서도 뭐 나 사랑해란 말을 몇 번이나 물어보고 또 뻔한 대답을 들을 거면서도 그거 들으면 또 좋아하고 하는 것들인데 부부 간에도 그런 이제 쓸모없어 보이는 대화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자들이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 그냥 수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왜 하느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얼굴이 어떻게 보이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좀 계속 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용지용이라고. 예. 장자가 한 이야기죠.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인데 세상에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쓸모있다는 것들이 더 지탱이 된다는 것인데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쓸모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대화를 좀 수다하는 것도 좀 배우시고요. 조금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성찰해야 될 게 관계망, 4대 관계망을 재편하라. 관계망이라는 게 사람은 이제 뭐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관계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혹 무슨 일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한 반나절 이상 앉아 있으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우울해져요. 근데 그럴 때 여기서 전화가 한 통화 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여기 또 전화가 오고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훨씬 기분이 업되거든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을 닦는 것도 좋은데 그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람은 관계를 형성해야 훨씬 이렇게 이제 사는 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 그런 관계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부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개의 관계망에 그냥 주의해야 될 핵심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퇴직을 하고 갔을 때 부부들에서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다 해본 결과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시간을 많이 안 보내려 그럽니다. 근데 남자들은 퇴직하고 돌아가면은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할 다른 일들을 좀 찾아보고 여자들은 여자들의 어떤 생활 공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따로 또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관계를 자기가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졌다고 나는 이제 아내하고 항상 같이 다닐래. 그럼 정말 비극입니다. 절대 그러시지 말고 좀 따로따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은 공통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혹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조사를 하셨나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기는 어려운데요. 통상적으로.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직장에서의 자기의 관계망을 가지다가 이게 깡그리 없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관계망이 이것 바뀐 거죠. 자기 아내만 보이는 거고 가족, 자녀만 보이는 거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이미 20, 30년 동안에 많은 관계망을 형성해내서 이것만 해도 바쁩니다.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는데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나하고 같이 다니자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사실은 본능적으로 많은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이지. 자녀가 다 크고 독립하고 나면은 그 남편의 필요성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의 이유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슬프지만 할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영화를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한 여자가 자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막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화를 벌컥 내니까 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서 나는 내 아이들을 당신 같은 남편 밑에서 자꾸 그러면 못 둔다. 남편을 바꾸든지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자들의 주관심은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는 데가 주이고요. 그걸 위해서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다 결혼을 해서 혹은 다 커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는 여자의 다른 관심을 가져가는데 남편은 갑자기 이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나하고 같이 놀자 하는데 그거는 절대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부부 관계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제가 하나를 꼽는다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부모에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도 자녀에게서 좀 독립을 하시라.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자녀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뭐 하여튼 자녀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계속 이 레이더를 켜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자기의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 자녀도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놓아주고 자기가 생활을 잘 가지면은 자녀도 편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항상 부모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면은 어떤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서 독립하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와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남자들은 자기의 친구 주변을 둘러싼 그 관계가 어떠냐면은 주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겠습니까? 동창, 고향 친구 이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가니까 이제 그게 사라지고 남아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이렇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창, 고향 친구 비중은 훨씬 낮고요. 학부모 모임, 그다음에 동네 무슨 모임 이쪽 모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적응력이 강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른 동네로 가면은 또 그 동네의 모임을 갖게 되는데 남자들은 다른 동네로 가도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 만나고 또 고등학교 친구 만나고 항상 이런 연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관계를 좀 확장해 가지고 다양화해서 요즘 SNS도 많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조금 커뮤니티의 관계망을 좀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친구, 뭐 연고, 커뮤니티 이렇게 좀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관계망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망인데, 우리나라가 서구나 이런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서구 사회에서의 퇴직이나 이렇게 인생 후반기에 사회적 관계망의 상당 부분이 그 봉사활동이나 사회 기여 활동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활동의 상당 부분이 친목 모임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의 성향에 따라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게 조금은 이제 인생 후반에는 이때 동안 자녀나 이런 쪽에 쏟았던 관심을 조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 쏟는 것도 인간이 장수를 준 거에 대한 좀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관심사를 조금 사회 봉사라든지 기여라든지, 안 그러면은 비영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 활동 범위를 조금 넓히면은 관계망이 좀 훨씬 풍성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